오늘 강의는 보신 것처럼 주제가 두 가지. 한 가지는 마리다의 학습법과 민주시민정의 이렇게 이제 되는데, 먼저 민주시민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우리 저기 헌법 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제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공화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인 건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 공화국은 뭘까?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은 뭘까? 여기 이제 하나는 공화국은 뭘까? 민주공화국은 뭘까? 여기 이제 두 가지 질문이에요. 공화국은 뭡니까?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건데,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결정하는 것. 이게 이제 공화국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권은 2조가 이제 국민에게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게 공화국이다. 이제 이런 건 거거든요. 그럼 이거랑 민주주의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게 공화국의 필요 조건인데도 충분 조건은 아닐 거라는 건가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사회주의와 반대되는 그런 제도 하에서 결정하는 것? 자, 우리가 북한이 뭐라 그러냐면 민주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사회주의랑 반대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화국이 뭐냐 이게 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우리만큼 헌법 1조가 민주공화국인데 공화국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안 잡혀 있는 건가요? 공화국은 뭐냐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 중요한 것은 아까 헌법 2조에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뭐죠? 노래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2조인 건가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주권 재민인 건 거죠. 주권 재민이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그럼 그게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민주주의랑 뭐가 달라요? 민이 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다른 조건들은 뭐냐? 이게 이제 제 질문인 겁니다. 이제 이 분배인데 이게 모두를 위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거다. 이게 공화국이라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공화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아무튼 이것까지 들어갑시다. 아무튼 지금 2학 나왔으니까 또 공화국에 대한 게 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권 분립이죠. 분립이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면 권력이 나누어져 가는 건 거지. 그죠? 그리고 권력이 나누어져 갔었을 때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권력을 혼자 가질까봐. 그래서 이제 군주제라든가 이런 거랑 이제 좀 다른 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권 분립을 할 때 이것을 뭐로 결정하냐? 법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냥 법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왕이 아닌, 개인이 아닌 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 거다. 이게 이제 공화국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또 그럼 이게 다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은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공화국에 대한 정의가 되게 불분명해요. 되게 불분명하고, 그리고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온통의 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구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플라톤서부터 시작해요. 플라톤 리퍼블릭, 이게 사실 국가라는 뜻인데 이게 리퍼블릭이 공화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뭐 루소, 뭐 온통의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공화국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학자에 따라 다 달라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논쟁들을 이제 해본 적이 잘 없는 건데 우리 한국은 딱 그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앞에 민주를 붙인 겁니다.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공화국의 성격에 민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그럼 민주주의는 뭐예요? 민주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건가요? 이게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중세에는 신이 있었는데 근대에는 민주주의라는 신이 있다는 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주의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 민주에 뭐가 붙냐면 우리 민주에 뭐가 있냐면 자유민주. 자유민주주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민주. 그 다음에 또 인민민주. 이런 게 있고, 인민민주, 사회민주, 자유민주.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되게 좋은 건 거예요. 민이 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자유민주, 사회민주, 인민민주로 들어가게 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좋은 건데, 민주주의는 이제 한 단계 내려온 건 구체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어떤 민주가 제일 좋아요? 어떤 민주가 제일 좋아요? 네? 사회민주가 제일 좋아요? 네. 사회민주가 제일 좋구나. 그럼 우리 소영 선생님 어떤 민주가 제일 좋아요? 김민주가. 어떤 민주가 제일 좋아요? 우리 혹시 인민민주가 좋다는 분 계세요? 그래. 자유민주가 좋다는 분. 자유민주가 제일 좋아요? 오케이. 그럼 사회민주는 안 좋아요? 사회민주하고 자유민주하고 완전히 달라요. 인민민주는 더더욱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유민주주의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지금 이런 자본주의에서 자유주의 국가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눠요. 리버럴리즘과 리버타리안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 그래서 그런 자유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권을 준 민주주의. 그리고 이거는 시장 질서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어떤 어떤 우선권을 두면서도 일정한 정도의 어떤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이제 입장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프랑스 대혁명식의 이제 자유주의인데, 리버타리안이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장 지상주의예요. 대처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레이건 같은 사람들,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니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자유주의를 또 들어간 건가요? 그럼 리버럴리즘이 좋아요? 리버타리안이즘이 좋아요? 이게 제 질문인 건가요? 자, 보세요. 여기에 가게 되면 우리 어떤 선택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 가게 되면 또 어떤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예요. 서유럽에. 노동당이 실현하려고 했던. 이게 보편적 복지국가예요. 보편적 복지국가. 이건 뭐겠어요? 이건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민주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자유민주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또 리버럴리즘의 자유가 좋아요? 리버타리아니즘의 자유주의가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이 하는 건가요?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민주가 좋냐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로 탁 내려오면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공화국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화국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화국은
주권재민이라는 민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화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자유민주공화국이냐 사회민주공화국이냐 인민민주공화국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공화국을 잘 모를까? 공화국은 너무 뻔한 말이라서 그래요. 민주주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 다 좋아해요. 근데 왜 다 좋아하냐? 너무 뻔한 말이라서 그래요. 인간은 착해야 된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 되죠? 근데 이제 인간이 착해야 되는데 어떤 게 착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로 내려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공화국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바람직할까? 어떤 덕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바람직할까? 여기서 얘기하는 덕성과 여기서 얘기하는 덕성과 여기서 얘기하는 덕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시민들이잖아요. 민주시민이다. 그러면 공화국의 덕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그게 이제 민주시민인 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똑같아.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소통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 탁 내려오게 되면 완전히 민주시민에 대한 상태가 확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우리 강의들을 통해서 늘 물으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뭐냐?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중물이 꿈꾸는 민주시민은 뭘까? 이런 거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르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우리는 놀라우리만큼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한 예를 들면 민주주의는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할 때 세 가지가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보세요. 민주주의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유와 평등이 들어가요. 자유와 평등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유주의에서 생각하는 자유는 뭘 것 같아요? 자유주의에서 생각하는 자유. 그건 뭘 것 같아요? 자유주의에서 생각하는 자유는, 보세요. 중요한데, 이게 자유야. 이게 평등이에요. 그러면 자유주의가 리버럴리즘 합시다. 여기로 합시다, 여기로. 그럼 뭐 여기로 가도 되는데, 아무튼 리버럴리즘에 자유주의에서 생각하는 자유는 뭐예요? 응?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생각하는 자유는 부르주아지들이 제일 처음에 주장하는 거예요. 부르주아지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뭐냐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자유는 프리덤, 프롬 스테이트예요. 국가가 개입하는 일체의 것들은 다 거부를 해요. 국가가 개입한 일체의 것들은 뭐냐면 사회민주주의는 국가가 엄청나게 개입해요. 보편복지국가.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들은 전체주의 국가로 봐요. 하이에크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읽어버리면.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자유는 뭔 자유냐면 시장에서 마음껏 뛰놀 자유. 이게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는 그렇고 사회민주주의 있잖아요. 사회민주주의에서의 자유는 뭘 것 같아요? 사회민주주의에서 자유는 그치, 국가가 날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리덤 투 스테이트예요. 국가애로의 자유예요. 국가가 날 보호해주지 않으면 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가애로의 자유고 국가로부터의 자유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생각하는 평등은 뭘 것 같아요? 어떤 게 평등해요? 기회의 평등.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의 평등이에요.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비정규직 노동자야.
근데 어떤 자유를 줬냐면 영어 공부할 자유를 똑같이 줬어요. 근데 재벌의 아들은 어디를 가요? 방학 때. 그렇죠. 근데 그 아까 비정규직의 아들은 어디를 가요? 응? 자, 보면 기회를 평등하게 줬어요. 공부할 기회. 영어 공부할 기회. 기회의 평등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야, 이 자식아, 그게 무슨 평등이야? 조건의 평등. 자,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와 평등과 사회민주주의에서의 자유와 평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공화국은 뭐지? 이런 겁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있잖아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1조는 바이마르는 공화국이다 그러지 민주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면 공화국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민주라는 말을 썼는데 저 민주에 뭐가 담겼을 것 같아요? 저 민주에는 이민주가 담겼어요. 이민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평등이라는 것이 저 라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이마르 공화국과 그대로 뺏겼어요. 그대로 뺏겼어요. 그런데 한국 땅에서 딱 보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 건가요? 그걸 정말 명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하고 그 이명박 정부에서 뭐 하고 싶었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내려오고 싶은 건 거야. 근데 사람들은 민주까지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자꾸 사람들이 사회민주를 생각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무슨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고는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화국에 대한 얘기가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좀 해가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플라톤의 정의, 아리스토텔의 정의, 고전적 공화국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국은 뭘까? 공화국은 뭘까? 이렇게 요건 거예요, 요건데, 요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인간들이 호모 폴리티쿠스가 돼야 돼요. 호모 쿠스예요. 호모 폴리티쿠스는 정치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에게서 정치적 동물은 뭐냐면 공동체에 나가서 공공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발언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발언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공동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공화국이에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국의 정의는 어때요? 대단히 근본적이지만 대단히 모호해요. 그렇죠? 대단히 모호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루소 같은 사람은 굉장히 더 명확하게 들어가요. 루소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화주의에 걸맞는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된다. 이게 공화국이에요. 이게 루소의 공화국이에요. 그러면 루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공화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누구가 부유해갖고 샀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그 산재로 한 해도 2,000명 가까이 죽는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가난해갖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게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루소에게 공화국은 뭐로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주권 재민이라는 호모 폴리티쿠스가 굉장히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등의 핵심은 조건의 평등.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루소는 뭐겠어요?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기 시작하면 여기로 가면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루소는 이래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더 비슷해요. 마키아벨리에게서 공화주의는 이 사람들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평등의 문제예요.
근데 이 평등을 얘기할 때 평등주의의 사회적인 구원을 통해서 일단은 공익적 질서의 구축과 이를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시민적인 덕성들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때의 시민적 덕성은 뭐겠어요? 이때의 시민적 덕성은 지금 얘기한 대로 루소적인 방식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의 덕성과 여기의 덕성과 여기의 덕성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가볼게요. 좀 더 가면 이래요. 통이 이렇게 있어요. 통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 여기에 적응하고 있고, 한 사람 여기 쓰러져 있고, 한 사람 여기서 튀어나와요. 이렇게 단순한 그림을 갖고 이렇게 엄청나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1번, 2번, 3번.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특히 리버타리아니즘에서의 시민의 덕성은 뭔지 아세요? 시민의 덕성은 자기가 경쟁력을 갖고 이 통해서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덕성은 뭐겠어요? 근면, 자립, 자조 이런 게 덕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기서?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게 시민적 덕성인 건가요? 시민적 덕성이고, 그리고 저 공동체는 여기에서 네가 근면, 성실, 자립, 자조, 직업적 소명들을 갖고 너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여기서 시민적 덕성, 이게 시민교육이에요. 자, 그런데 3인주의 시민교육은 달라요. 3인주의 시민교육은 야, 이게 통이 정의롭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통을 없애거나, 이게 인민민주주의예요. 통을 넓혀줘야지. 통을 넓혀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에서 아까는 1번하고 3번은 시민적 덕성을 안 가진 사람인 건가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3번도 괜찮은 건가요, 이제? 1번도 안 쓰러질 수 있어요. 통이 넓으니까. 여기서의 시민적 덕성은 뭐겠어요? 저 통을 넓히는 것을 권리로 알고 통을 넓히려고 너희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이게 시민적 덕성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자립은 뭐예요? 스스로 일어서는 거. 누구예요? 2번인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는 달라요, 자립이. 사회민주주의에서 자립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용할 게 많은 거예요. 그 사회에. 예를 들면 내가 노인이야. 그리고 빈곤 독거노인이야. 그런데 나는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어요. 근데 차비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자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철이 공짜가 되는 거야. 이용할 게 생긴 거지. 그래서 이용하러 간 건가요. 딱 갔는데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계단이에요. 아이씨, 이 자식들 주려면 확실하게 주지. 그리고 옆을 돌아가 보니까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또 이용할 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 사람 어디를 가요? 춘천을 가요. 어떻게 춘천을 가요? 이용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자립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는 뭐 때문에 자립하지 못해요? 내가 거기 적응하지 못해서. 자립 능력이라든가 자아라든가 이런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인 건가요? 내가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져서. 그래서 자립이라는 것은 내가 이용할 것이 많은 상태. 거기에 자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립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시민적 덕성을 가졌다 그러면 야 임마 우리 노인들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말이야 자립할 조건들을 좀 많이 갖춰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시민적 덕성인 건지, 아니면 빈곤 독거노인한테 너 자식아 옹골지다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하더니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민적 덕성인 건지. 근데 옹골지다가 뭔지 알아요? 강원도 사투리래요. 너 임마 안 됐다 뭐 이런 뜻인 건데 이 자식아 뭐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뜻이 옹골지다가 이제 그런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한 입장들을 여러분들이 정해야지 내가 뭘 하는 거냐 민주시민 교육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놀라우리만큼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들도 모르지만 공화국의 특정한
주요 요새 민주에 대한 것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알고 있죠, 물론. 아주 추상적으로. 근데 그걸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잘 없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 민주시민대학 했을 때 그 민주시민은 굉장히 그 도전적인 담론인 건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신에게 민주시민은 뭐냐? 묻는 건 거고, 마중물은 그게 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차이 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중물은 절대로 어떤 입장을 갖는지에 대한 책임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이번 학기에 해보려고 이제 한다, 이런 건가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야기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우리는 공화국에 살 건데, 그리고 공화국에 살고 싶은데, 어떤 공화국에 살 것이냐 하는 것들을 교양과정에서 이제 따져 묻는 건가요? 어떤 공화국이냐?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가게 되면, 내가 믿는 그 공화국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전달해서 그들을 나와 같은 공화국을 만들자고 토론하는 동료로 꼬실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교육은 철저하게 당파적이에요. 교육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은 근본적으로 당파적인데, 마중물을 이제, 그런 그 교육에 이제 개입해 보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육의 행위는 생각의 조직화를 통한 사람을 조직화하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강사라는 것은 놀라우리만큼 당파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당파적이냐? 여기까지는 당파적이지 않아요. 여기까지도 당파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면서 당파적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하니까 내려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려갔는지 모르는 거. 그게 제일 안 된 건 거예요. 지가 뭘 하는지를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뭘 하는지 알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던지는 화두이고 그런 주제들을 쭉 끌고 갈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 우리의 공부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 7페이지인데, 이거예요. 7페이지인데, 우리가 이제 말이다가 의미를 물으면서 끊임없이 실천하는 사람. 의식화된 실천. 프락시스가 이제, 아까 이현숙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말이다의 학습법은, 4가지로 이루어져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그래서 먼저 저한테 듣는 건 거예요. 들을 때 이제 뭘 듣느냐? 정치의 삼각형을 들어요. 근데 사실 정치의 삼각형은 뭐로 다 연결되냐면,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게 그러니까 정치교육인 겁니다. 정치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듣는 건 거예요. 이 4가지를 듣는데, 자, 보시면, 거기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은 뭐냐면은 이게 이념이고 이데올로기고 사상이에요. 이제 그 차이들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리고 이건 방향이에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 방향을 일상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방향은 이상인 건 거예요. 이상을 일상으로 만드는 게 정책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일상으로 만드는 설계도면은 뭐예요? 그게 정책 설계도면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정책이 되도록 뭘 해야 되냐면 상상하는데 설계도면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뭘 설명하는지 아세요? 그 설계도면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드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에 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와 국가 형태가 되도록 상상하는데 2가지 상상. 설계도면을 상상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와 함께 갈 동지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물론 동지는 이제 동지가 다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났냐, 벌써? 그렇구나. 그래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가 대단히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게 레토릭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포장한 레토릭은 술자리에서 건배사 하는 안주가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뭐라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말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들은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제 던져보는 건 거예요. 근데 4개가 저자와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걸 듣고 한번 말해보는 건 거예요. 쓴 걸 보고. 2번째는 영화를 보고 말해보는 건 거예요. 그
그 다음에 세상 읽기, 그러니까 이슈를 가지고, 이게 정치평론이거든요. 말해보는 건가요. 그걸 이제 해보겠다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말했는데, 내가 그래서 막 말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들어서 하는 건지, 읽어서 하는 건지 내가 헷갈려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책을 읽고 싶은 건가요. 그때 읽으라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책을 읽어오지 마라. 읽어오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책은 사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책을 왜 사두는지 아세요? 왜 사두냐면, 듣고 말하다가 보니까,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데 말하다가 보니까 읽고 싶어져요. 그때 책이 없으면 안 읽어요. 도서관에 있으면 안 읽어요. 근데 사놓으면 읽어. 아까워서 읽는다고. 그래서 사놓으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냐? 집에다 이렇게 꽂아놓으면 뿌듯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괜히 읽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듣다가 보면 거기서 다 읽고 챕터를 읽어요. 이렇게. 그 부분 숙제하느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내게 돼요. 그 마치 놀라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절대 읽어오지 마라. 읽어오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사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서가 듣고 말하고 읽고야. 읽고 나면 이제 어떤 영화를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발 없는 책이 천리를 간다 해서 우리 마중물이 이제 책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 정치 우화집으로 나오는 게 막 표현하는 건가요. 근데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먼저 쓰면 안 돼요. 먼저 읽으면 안 돼요. 먼저 듣고 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먼저 읽잖아요.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몰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너 말 좀 해봐. 그럼 내가 뭐 아는 게 있다고요? 이 말 못해요. 너 말해봐. 그럼 뭘 말하냐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 다 얘기해요. 지식을 얘기하게 되면 지식의 수준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 책을 읽은 사람과 책을 안 읽은 사람. 근데 경험을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차이가 있을 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데 그 모든 경험은 독자성과 고유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공부 방법은 뭐냐면 저 주제를 매개로 나와 나를 놓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게 마중물 공부법이에요. 근데 나와 나를 놓은 공동체를 말해봐라 그러면 다 얘기해요. 근데 저 책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책 읽은 사람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식하고 경험, 그리고 경험에 기반한 지혜를 이제 나누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우리의 말은 뭐냐면 지식을 이야기하려면 생각한 다음에 말해, 책을 읽고. 근데 경험을 말하려면 말하면서 생각해, 내 경험을.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해서 말하면서 생각하라는 얘기. 이게 마중물의 굉장히 좀 공부법인데, 그래서 이제 마중물의 대화 방법 이런 거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들은 다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쪽팔릴까봐 말을 안 해요. 말할 때는 지식을 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공부에 보면 너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저 말을 딱 하는 게 마중물이에요. 그럼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가 내 이렇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중물의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요거예요. 그 방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저예요. 이게 상대예요. 학생이라고 많이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공통으로 이걸 알아요. 이건 아는데 제가 이제 지식으로 치게 되면 이 B는 지식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지식으로 치게 되면 저예요, 이게. 그리고 상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A이고 상대는 B예요. 지식으로 치게 돼서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박사학위가 2개란 말이에요. 내가 박사예요.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기 쪽팔려요. 또 욕 들을까봐.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저고 이건 상대예요. 근데 경험을 얘기해봐라.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이만큼 얘기해요. 이건 상당 부분 지적인 경험이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경험을 보면서 내 경험을 이만큼 쌓아놔요. 그 용기가 생겨서 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대.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중물의 공부법은 경험을 매개로, 말을 매개로, 그러니까 문자어가 아니라 이 구두어를 매개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때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말로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말로 지식을 배우다가 보면 어떤 일들이 뭐냐면, 창조하고 재창조하게 돼. 자꾸 들으면서 내가 바뀌고. 근데, 글로 공부하게 되게 되면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 논리적인 자기 연관성들은 가지고 창조하지 못해. 이게 확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요런 공부법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듣는 방법부터 얘기할게요. 듣는 방법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다. 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청하게 되고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놀라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한참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상태에서 아유 얘는 그냥 중간에 자퇴하겠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얘기하면 제가 그러면 얘는 속사과정 들어와도 되겠네? 그래서 제가 질러요. 야 너 속사과정 좀 들어올래? 교수님 좀 괜찮겠습니까? 그래 한번 들어와봐. 근데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가다가 이 선생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이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왜 자식이 이렇게 하고 박사과정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가장 보수적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가장 창조적이지 않아요. 그게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공법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상태에서 정말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 경험이 있어요. 다 여기까지 얘기할 게 차 있다고. 근데 저 위의 방식으로 자꾸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말하지 못해. 창피할까봐. 근데 밑에 방식을 이렇게 발화시키는 거에서 아까 우리 여기 오신 것처럼 마중물 왜 저렇게 말을 잘해? 그래서 이 방식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나는 뭐 여기 와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위 방식에서 겁먹 주는 건가요? 그래서 교수들이 겁주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해요. 너 스피노자 읽어봤어? 안 읽었으면 뭐 어쩌라고. 이러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너 말이야, 자유주의가 리버러타리안이고 리버럴리즘이 있어. 그럼 딱 겁먹어요. 그치. 영어로 딱 얘기하는 거야. 너 권위주의와 권위의 차이를 알아? 권위주의는 영어로 오서리타리안이즘이고, 권위주의는 오서리티야. 너 그런 차이 알아? 그럼 그 영어로 얘기하면 겁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가 학생을 겁주는 방법은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책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서 딱 읽어오라 그래요. 그거 겁먹는 거, 원서 내용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영국에 유학 갔는데, 그 새끼들 그렇게 토론하는 건 거였어요. 야, 정말 내가 어디 저렇게 토론을 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어가 딱 들리니까, 야, 너 화장실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는데? 뭐, 이따 얘기를 하고, 교수를 한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관점에서. 이관점을 자꾸 겁줘서, 너 여기 마중물 공부 좀 하러 들어올래? 그러면, 나 박사가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건 거야. 근데 이관점에서 뭐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나 그럼 정말 어디 가서 경험을 통해 또 내가 굉장히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우겠구나. 이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나 다 얘기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듣는 방법은 그렇고, 말하는 방법은 솔직해야 돼요. 왜냐면 왜 솔직해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 제 강의를 듣는 대학원생들이 이런 친구들이 와요. 자기가 니체도 읽었고, 막스도 읽고, 알티스도 읽었고, 엄청나게 읽은 거야. 유범상 교수 정도 되면 내가 가서 들어도 되겠지. 그래서 딱 와요. 근데 어떤 놈들은 못 모르고 제 강의 들어왔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한 놈이야. 그래서 제가 페이퍼를 내요. 푸코는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놈을 보라고 했다. 이것에 대해서 너의 경험을 매개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친구는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보라지 말라고 얘기한 푸코의 지적인 전통은 니체고 거기에 들어오면 스피노자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제가 그 얘기 말고 너 얘기해보라고. 얘기 못해요. 그 얘기 못하면
자기가 너무 초라하거든. 니체나 이런 사람들보다. 그런데 하나도 안 읽은 친구가 있어요. 막스를 얘기하고 싶어서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자기 알바할 때 얘기한다고. 아, 우리 사장님이 말이야. 내가 갔는데, 처음에 갔더니, 알바 갔더니, 야, 인마, 너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알바하는 거 당연히 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못 모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그 자식이 알고 봤더니 달달놈이에요. 강의 끝날 때, 한 학기 끝날 때잖아요. 그 앞에 많이 알았더니 바보가 돼. 그 뒤에 있는 정말 말도 잘하고, 그래서 걔가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 그래야지 성장을 해. 나와 나를 뒀던 공동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솔직했는데, 아, 저 새끼 옷을 메이크업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바했구나, 저는. 이제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남자가 얘기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진정 토론하는 동료는 솔직하게 존중해줘야 돼. 난 여기서는 환영받는구나. 난 여기서는 존중받는구나. 그래야지 얘기하기 시작해. 그래서 대화는 그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관계는 이제 그래야 된다. 읽는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책을 매기면서 끊임없이 내가 읽는 거야. 그래서 프레이리 같은 사람 뭐냐면 책은 끊임없는 내가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이 있네. 여기는 뭐냐면 양육이라 그래, 양육이라 그래. 책은 끊임없이 양육의 과정. 양육의 과정은 뭐냐면 지도교수가 B를 자꾸 양육하는 건가. 그래서 지도교수는 얘한테 어떻게 할 거냐. 머릿속에 은행 저축 같은 지식을 하나하나 넣어줘요. 석사 때 넣어줄 거, 박사 때 넣어줄 거. 이게 양육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양육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자가 얘기한 걸 들으면서 내가 바뀌고, 또 내가 바뀐 상태에서 또 저자 얘기를 좀 더 들으면 또 바뀌고, 끊임없는 나의 창조의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되죠? 그래서 책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면, 우리 책 읽은 거 얘기해봐. 그러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책에 대한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읽은 사람. 또 누가 하면 저자. 다른 사람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책을 매개로 해서 너 얘기를 한번 해봐.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책이라는 것은 내가 읽고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we think 하는 거야. I think가 아니라 we think. 그래서 함께 읽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이걸 써야 돼. 지금 얘기한 것들. 솔직하게. 그래서 한 줄의 제목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한 줄을 이렇게 응집하는 거니까 보세요.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공부하는 방법이 구체적인 게 있어요. 구체적인 거.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걸 아는 분들이에요. 구체적인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여기 와요? 저 구체적인 걸 어떻게 폼나게 얘기할까?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한 줄로 얘기해갖고 사는 때 심장에 폐부를 팍 찌를까? 이게 추상이에요. 추상이에요. 이게 일종의 이론의 양면인 겁니다. 그런데 추상해가지고 사람들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구체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내가 이때의 구체와 이때의 구체는 추상을 매개로 해서 달라요. 답스러운 거, 군더더기 다 드러내고 얘기하는 건데. 야, 저 사람이 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 단어를 딱 쓰니까 어마어마하구나. 이 배불론이 자본주의 사는 말이야. 부르주아지의 사보타지로 이루어졌어. 사보타지가 뭐냐, 깽판 넣기예요. 저 새끼들이, 농민들이 계속 잘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타리를 딱 치면 너 나가 내 땅이야. 깽판 넣은 건 거야. 내가 김밥 잘 팔고 있는데 재벌이 갑자기 손주한테 회사 준다고 김밥 회사 차려갖고 너 나가 이러는 건 거야. 이게 깽판 넣기라는 거야. 사보타지. 그러니까 사보타지라는 말 한마디로 갑자기 다 소명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런 게 추상인 거예요. 추상.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한 줄의 제목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가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는 이 추상을 좀 더 늘린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줄의 제목으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어서 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추상화하는 고민인 건가요? 자기 글쓰기가. 그 다음에 이제 A4 용지 한 장에 요약 정리가 아닌 요약 정리를 해요. 자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절대 한 장을 넘지 마라. 2장서부터 요약 정리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근데 한 장을 얘기하게 되면 이 추상 한 제목을 늘려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글쓰기가 뭐냐?
글쓰기가 요약 정리가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의 고민에 화두를 던진다는 건데. 자, 오늘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리다의 학습 방법은, 우리 학습 방법이죠. 마중물의 학습 방법은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겁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겁먹지 않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존중해야 돼요. 아까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조윤성 이사님 얘기할 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사실은. 아니, 조윤성 이사님 학생으로 오신 주제에 뭐 마치 내가 무슨 뭐 여기 와가지고 뭘 내가 다 잘해주고 뭐 그다음에 뭐 성적도 잘 주고 이런 말씀 막 하시는 건 거야. 그래서 아니 이사님은 솔직히 학생인데 이랬단 말이야. 하지만 제가 어땠어요? 태도가 굉장히 존중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늘 여기만 오면 나는 환영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 이런 가정이 된다라면 저는 이 일기 마중물 민주시민대학이 정말로 민주시민의 이론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민주시민을 익히는 과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익힌 것들을 나누는 과정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즐거운 여정이 되고 이것이 끝났었을 때 정말로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늘 같이 했던 어떤 그런 민주시민이라는 그 덕성들이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